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8월 4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정치권의 이 모든 눈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8월 8일 수원 지방법원에 쏠리고 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신문이 있고 또 그날 정인 김성태도 나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신문이 있는데 이화영과 김성태는 이 한 사람은 그 이화영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 그리고 김성태는 조폭 출신 기업인, 이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은 의기투합을 해서 오래전부터 의기투합을 해서 의형제를 맺었다. 두 사람은 의형제 관계다. 자, 그런 정건도 법정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때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김성태와 이화영은 의형제 사이다. 아주 가까운 사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 사이를 맺은 두 사람이 같이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에 대한 발언들을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은 피고인 입장에서, 한 사람은 정인 입장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의 북한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이 이끌던 경기도를 위해서 5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비, 이것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주는 것을 이재명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으면 어디까지 알았느냐.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부인을 해왔는데 그것이 거짓말로 확인이 되는 순간, 재판에서 확인이 되는 순간 이재명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8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그 전 단계로 정진상,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소환이 됐죠. 검찰의 참고인으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진상은 지금 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에게 그때 하노이 노딜 이걸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계가 틀어진 그 사이에 정진상이 이화영에게 우리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방문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보도록 추진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이화영이 검찰에서 했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었죠.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이화영이 평소에 의형제로 지내고 형아우 사이로 지내고 또 대북 사업을 하고 있던 김성태에게 요청을 해서, 김성태가 북한 쪽에 타전을 해보니까 돈을 달라, 그러면 방북 비용을 달라, 그리고 경기도가 주기로 했다가 안 준 돈 500만 달러도 달라 해서 800만 달러를 줬다. 자,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는 처음부터 다 자백을 했고, 뭐 처음부터는 아니죠. 송환되고 나서, 해외 도피해 있다가 송환되고 나서는 다 자백을 했고, 이화영은 중간에 버텼고, 또 이재명은 나는 모르는 일, 나는 쌍방울 하면은 내의사 입은 일밖에 없다, 이렇게 아예 모르쇠를 했는데 이화영이 자백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화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이 김성태와 똑같은 자백을 한다면은, 형아우 사이 두 사람이 8월 8일 법정에서 똑같은 그 내용을 자백을 한다면은 이재명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전 단계로 지금 정진상을 참고인으로 소환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재판이 있고 나서 그 재판에서 피고인 이화영 그리고 정인 김성태의 이 진술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그 이재명을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자,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자, 이화영, 김성태 두 사람 8월 8일 어떤 말을 할까? 그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짚어보면은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가가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일단 피고인 자격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정을 하는 이화영은 현재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죠. 왜 그러냐면은 뭐 부인이 그 법정에서 막 그 이화영을 나무라는, 막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를 한 그 부인 백정화인데, 그 백정화 씨가 2020년 그 이화영이 총선을 준비할 무렵에
정체불명의 돈 수억 원이 입금이 됐다. 그래서 계좌 가정주부의 계좌에 수억 원이 들어왔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떤 돈이냐? 당시 총선에 쓰라고 뭐 쌍방울 쪽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준 것 아니냐? 이것까지 지금 같이 막 몰려있기 때문에 이화영은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 자백을 번복을 했었죠. 부인이 그렇게 소동을 벌이고 또 이재명의 핵심 접근 박찬대가 와서 이화영 쪽 사람을 만나고 나서 한번 번복을 해서 옥중 편지까지 썼는데 자백을 번복을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자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인이 이 검찰과 유화적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던 변호사 그 법무법인 해강의 서민석 변호사를 부인은 해임하겠다고 했는데 해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종의 재신임을 하면서 서민석 변호사와 같이 검찰 조사도 받고 그날 법정에도 같이 나오겠다. 그러면은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이 이재명과의 관계성을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법원에서 비공개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서민석 변호사와 같이 움직이겠다는 것은 결국은 이화영이 이재명과의 관계성을 실토한 자백한 그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화영이 발언 기회를 얻으면은 뭐 전혀 뜻밖으로 뭐 시나리오 몇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혀 뜻밖으로 자백 이전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북 송금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이렇게 해버릴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해요가 들어갔고 이재명 쪽에서 해요가 들어갔고 실제로 옥중 편지를 통해서 자백을 번복한 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또 부인이 지금 나서서 여러 가지로 뭔가 압박을 하고 이러려면은 우리 가족과 연을 끊겠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죠. 옥바라지를 못 해준다. 그 부인은 계속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죠. 남편은 형량이 많아지든 말든 이재명과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그 부인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까지 나오고 하니 자백한 것을 번복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가능성도 여전히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은 말씀드린 서민석 변호사와 같이 움직이기로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기존 자백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자백을 한 것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불까? 법정에서 이재명과 대북 송금의 관련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불까?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보도와 그리고 이 서민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 정도입니다. 사전 사후 뭐 이런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라인이 있으니까는 방북을 주선해 달라고 했다. 자, 이까지입니다. 이까지가 지금 그 서민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화영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그 제시를 한 거죠. 그 진술서를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 구체적으로 막 나옵니다. 그 이화영이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가령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그 도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를 했다. 첫 번째 보고는 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방북하려고 했더니 그것을 김성태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북한에서 돈을 요구한다. 이걸 보고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 그것이 이제 사전 보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보고는 북한에 지금 방북 대가로 100만 불, 200만 불을 보냈다. 이것이 두 번째 그 보고입니다. 이것은 사후 보고죠. 그러니까 사전 보고, 사후 보고 다 한 겁니다. 이 보도대로라면은. 자,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이재명이 두 번 다 알았다 해서 일종의 추인을 한 거죠. 알았다. 자, 그래서 이것이 뇌물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뇌물죄가 본인 방북을 위해서 돈을 준 것을 다 알고 알았다 해서 승인을 한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정진상이 이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해보라고, 이화영에게, 요청을 했다. 지시는 아니겠죠. 정책실장 부지사니까 어쨌든 요청을 했다. 자, 그렇다면 정진상이 그 이야기를 방북을 추진해보라고 했으면 그것은 이재명의 어중이다. 하노이 노딜로 상황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니 그 틈새를 우리가 들어가 보자. 성과를 내보자. 고 정진상이 이야기를 했다. 자, 이까지는 지금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진술들이 나왔다고. 그런데 8월 8일 법정에서 이화영이 전혀 지금까지 보도가 되지 않은 내용들을 막 쏟아낼 수도 있죠. 그 내용은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뭐 방북 추진, 내가 북한 한번 가야 되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방문을 하고 하면서 자기를 패싱시키는데 그때 이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단체 중에서 북한의 그 방문한 일원으로 갔는데 이재명은 패싱당해서 못 갔죠. 자, 경기지사가. 그래서 이재명이 내가 가야 되겠다고 이화영에게 가령 직접 지시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북한에 지금 돈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도 뭐 계속 이것을 북한에 가려고 추진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예상치 못한 무슨 뭐 친서가 오고 갔다든가 가령 예를 들면은 그런 뭔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재명 방북 커넥션 같은 것을 새로 털어놓을 가능성 이런 것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화영은 모든 것을 지금 체념하고 막다른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외에 8월 8일에 김성태, 이화영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김성태도 정인 신문에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 정인 신문 때 김성태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내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었다. 당시에 돈을 북한에 송금하고 할 때 내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었다. 이재명이죠. 그래서 이재명에게 베팅을 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진술을 유지할 텐데 또 더 강한 진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재명이 계속 김성태를 몰아붙였죠. 검찰과 딜한 거 아니냐. 검찰과 딜해서 나에게 막 덮어씌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상 강도를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그 노상 강도를 왜 경범죄 취급을 하느냐. 경범죄인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김성태를 노상 강도로 취급을 해버렸죠. 자, 자기를 위해서 돈을 대어준 그 사람을 노상 강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는 부글부글 하고 있다. 그래서 김성태가 그래 노상 강도의 맛을 봐라 하고 그날 8월 8일 법정에서 뭔가 새로운 폭로들을 쏟아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가령 이재명과 통화를 한 4번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접촉이 이재명과 있었을 수도 있고 이해찬이 이화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에게 매월 3천만 원씩을 보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의 비선 캠프를 만들었다. 진입하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간간히 막 노는 것들 있죠.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약간 주춤하지만은 검찰이 여전히 수사 중인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김성태가 대납을 했다. 쌍방울 쪽에서 대납을 했다. 이런 것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옥중 편지를 통해서 김성태는 이재명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냈었죠. 자기가 손절하려고 하는 이재명에 대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그 옥중 편지에서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다. 자, 그래서 결국은 형아우 사이로 그동안 죽이 맞다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털어졌던 이화영과 김성태가 다시 8월 8일 법정에서 한 목소리로 이재명을 몰아붙이고 진실을 토로를 하면은 이재명을 난타를 하면은 이재명의 운명이 본인이 노상강도라고 했던 김성태 그리고 그 노상강도라고 했던 김성태의 이 형님 김성태가 형님으로 부르는 이화영의 손에 의해서 이화영의 입에 의해서 이재명의 그 명운이 결정되는 그런 장면이 8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